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제 최근 한 달 정도 실제 발생한 수익 내역 중 일부입니다. 저 같은 경우 부업으로 월급보다 더 많은 순수익을 얻고 있으며 이 부업으로 한 달 100만 원을 달성하기까지 6개월, 월급 정도의 순이익은 2년이 걸렸습니다. 본업인 직장 생활과 병행을 했기 때문에 기간은 길었지만 투입한 절대적 시간의 양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업을 5년이 넘게 하고 있으며 이 부업을 시작한 2020년 이후 이전 연도보다 성장하지 못한 적이 없습니다. 순이익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자동화를 시켜두어 직접 일을 하지는 않지만 어떻게 더 효과적인 성장을 만들 수 있을까의 고민은 계속합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에도 돈이 벌리고 있는데요. 정말 자면서도 돈이 벌리는 자동화 부업 방법이죠. 여러분들도 직접 해보시면 한 달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 혹은 그 이상의 수익을 늘려가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부업에는 상방이 없습니다. 잘하는 사람은 진짜로 존재하며 제가 직접 보고 느낀 바로는 그것은 운이 아니라 실력이었습니다. 즉, 하면 할수록 실력이 쌓이고 성과가 올라간다는 것이죠.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고 매우 정석적인 부업이지만 너무 뻔해서인지 사람들이 잘 안 하려고 하는 부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부업이 감히 정석이라 정의하는 이유는 가장 성공하는 사람도 많고 지속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 부업을 하고 있지만 언젠간 본업으로 하게 될 수 있겠다 생각하거든요. 지금부터 10분만 영상 끝까지 보시고 시작하셔서 좋은 인사이트를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 부업에 대해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이 부업은 바로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혹시 실망하셨나요? 몇몇 의구심이 생기실 겁니다. 아, 너무 뻔한 거 아니야? 이미 다 알고 있는데. 혹은 그게 무슨 자동화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혹은 이건 자본이 있어야 가능한 거 아닌가? 아마 이런 생각부터 드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 흔히 알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이라는 모델이 어떻게 무자본으로 시작이 가능하며 어떤 방식으로 자동화가 가능한지, 그리고 이걸 실제로 꾸준한 수익 구조로 만드는 것이 가능한지까지 논리적으로 하나씩 정리해 드릴 겁니다. 1. 자본이 정말 필요 없는가? 온라인 쇼핑몰이라고 하면 흔히 창고에 물건을 쌓아두고 팔아야 한다는 이미지부터 떠오르실 텐데요.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의 운영 방식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위탁 판매. 둘째, 해외 구매 대행. 셋째, 사입, 직접 매입. 이 중에서 위탁 판매와 해외 구매 대행은 초기 자본이 거의 들지 않거나 사실상 무자본으로 시작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위탁 판매는 고객이 먼저 주문을 하면 그 이후에 내가 공급자에게 발주를 넣고 공급자가 고객에게 미리 배송을 해주는 구조입니다. 나는 상품을 미리 사두지 않아도 되고 고객에게 돈을 받은 뒤에 공급처의 비용을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자금 선투입이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정산 타이밍입니다. 요즘 플랫폼들은 구매 확정 후 정산을 매우 빠르게 해주는데요. 예를 들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경우에는 구매 확정 후 바로 다음날 정산을 해주는 빠른 정산 서비스가 있습니다. 반면 신용카드 결제 대금은 한 달 이상 뒤에 출금이 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단기 유동성 문제 없이 운영이 가능합니다. 해외 구매 대행도 비슷한 원리입니다. 고객이 먼저 주문을 넣고 나는 해당 상품을 해외 플랫폼에서 주문한 후 배송만 연결해주면 됩니다. 물류 기간이 약간 길어질 순 있어도 카드 결제와 정산 주기를 잘 계산하면 충분히 무자본에 가깝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입의 경우에는 재고를 직접 매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초기 자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입은 시중에 없는 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장점과 마진을 앞에 두 유형보다 더 높게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저 역시도 위탁 판매부터 시작하여 해외 구매 대행을 거쳐 사입으로 안정화시킨 케이스입니다. 2. 자동화 정말 가능한가?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핵심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이 자동화 된다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00% 자동화는 어렵지만 운영자의 개입을 최소화한 반자동화 구조는 충분히 구현 가능합니다. 현재 온라인 판매 환경은 플랫폼 중심으로 매우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에서는 상품 등록, 주문 처리, 배송 연동, 고객 CS 응대까지 모든 과정을 외주 시스템이나 자동화 툴로 처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문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발주서가 생성되고 배송은 위탁업체나 배송 대행지에서 처리해주며
고객의 문의사항은 CS 대행사를 통해 응답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상품 등록을 자동화하는 툴, 재고 연동 시스템, 수익률 분석 리포트 기능까지 기술 기반 서비스들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어서 이 모든 요소들을 잘 활용하면 운영자는 전략과 기획 중심의 역할만 수행해도 수익 구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재고 매입과 소싱 전략 정도만 직접 관여하고 그 외 주문 처리, 배송, 반품 교환은 모두 외주화했습니다. 덕분에 주중 퇴근 이후나 주말에는 부업에 거의 시간을 쓰지 않고도 월급 이상의 순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내가 직접 하지 않아도 되는 일부터 점진적으로 외주화하는 것. 특히 반복적이거나 시간 소모가 큰 작업들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자동화하거나 아웃소싱하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일련의 모든 판매 활동을 수행했지만 어느 정도 프로세스가 잡힌 순간부터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손익을 따져보며 하나씩 외주를 준 것이죠. 마치 회사 후임에게 인수인계를 해주는 것처럼 말이죠. 3. 그러면 어떻게 이 구조를 만드는가? 결국 이 구조도 사람이 만드는 일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건 항상 같아요. 가치를 주고 구조를 짜라. 다른 사람에게 가치를 전달하고 그 전달의 과정에서 모든 참여자가 이익을 나눌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그건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가 됩니다. 예를 들어 판매자, 고객, 공급사, 배송사, 마케팅 대행사 모두가 각자의 몫을 정당하게 챙기면서도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수익을 만들 수 있다면 이건 단순한 부업이 아니라 하나의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구조가 되는 거죠. 이런 구조를 설계하는 데 있어 온라인 쇼핑몰만큼 유리한 사업 모델도 드뭅니다. 왜냐하면 모든 과정이 디지털화되어 있고 수치로 성과를 분석할 수 있으며 인력은 온라인을 통해 쉽게 연계되고 고객 접점은 24시간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히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 내가 설계한 구조가 나를 대신해 수익을 만들어주는 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은 어쩌면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아는 것이 아니라 구조화해서 어떻게 실행하느냐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은 이제 누구나 가능한 일이 되었지만 누구나 지속 가능한 자동화 구조를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그건 기획과 설계의 영역이고 그걸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오래 살아남고 꾸준한 수익을 얻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뻔하지만 제대로 알면 전혀 다른 온라인 쇼핑몰의 세계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시작할지 감이 안 잡히신다면 고정 댓글에 추천 영상을 올려두었으니 그 영상을 먼저 보시면서 차근차근 따라와 보세요. 지금까지 셀러리맨 채널의 리맨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